야, 요즘 그 판결 선고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오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네네.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을 했는데 봉준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예측을 못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일단 김건희 1심에서도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받은 거 무죄. 똑같은 논리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네. 완벽히 똑같지는 않고 한 80, 80% 정도 똑같고 20% 정도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김건희 1심 우인성 판사는 미래항공연구소가 명태균이 실질적인 운영자고 지배자다라고 했는데 이번 김인택 부장판사 오늘 나온 판결에서는 명태균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네, 김태열 소장이 100% 주식을 갖고 있다. 뭐 이거를 나눠 먹은 흔적도 없다.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아예 다르다. 전제가 다른데 결론은 같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다. 네. 혐의는 무죄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차차 이게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논리라는 것은 우인성 판사도 김영선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투표에 네.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뤄진 정당한 뭐 결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같더라고요. 오늘 판결에서도 공관위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죠, 저도. 예. 야, 정말로 이게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돈을 먹은 놈은 있는데 벌을 받는 사람은 없는 판결. 이거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창원지법에서 나온 1심 판결인데 결국 김영선은 이제 구형이 6년 나왔었던 사건이고 또 명태균도 5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한 사안인데 저는 이제 이 판결을 놓고 보면요. 지난번에 그 우인성 부장이 냈던 김건희 판결까지 더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명태균과 같이 국정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정당과 관련된 사무를 사적으로 사유화하는 이런 식의 공천농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준 판결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명태균 이슈로 지난 2024년도에 정말 한 6, 7개월이 대한민국이 들끓었고 거기서 수많은 녹취록과 또 당시에 당의 당무를 총괄했던 이준석 대표의 모든 카카오톡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다 나왔는데 유독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들만 그걸 몰라도 문제고 알면서도 봐주면 더 문제인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천 농단하기 지금 너무 좋은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그 공당의 공천 결과가 다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판사들은요. 그 뉴스타파 보도 내지는 시사인에 나온 그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 다 나옵니다. 한번 거기에. 다 보시고요. 네. 거기다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미 거래로 성립됐다는 게 육성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못 본 척하면서 끝까지 면죄부를 주겠다. 저는 이거는 이제 사법부가 좀 내부에서 이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될 시점까지도 전 이미 많이 지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강혜경 씨를 경유해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총 8천여만 원의 돈을 준 건데 그걸 흔히들 말해서 세비 반띵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무죄한다는 게 그냥 막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근거로 무죄라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한 8천만 원 중에 한 절반은 공식 직함은 없지만 명태균이 뭐 총괄 보좌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명태균이 옛날에 빌려줬던 돈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이다. 라고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불법 정치자금임 같았으면은 이거를 왜 계좌로 보냈냐. 몰래 주지.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좌도 정확하게 준 게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의 네. 세비를 받으면 절반 정도를 강혜경 씨의 계좌로 보냈어요. 그렇죠. 강혜경 계좌로 보냅니다. 네. 강혜경 씨가 그 계좌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인출을 해서 현금으로 줬어요. 이상하잖아요. 현금으로 줬잖아요. 이거 자체가 예를 들면 그게 정말 그냥 급여를 주려면 네. 물론 강혜경 씨가 회계 담당자니까 근데 그 정상적인 급여를 주려면 정상적인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죠.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월급을 떼서 오랜 기간 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보좌 직원들을 임명을 할 수 있고 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임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회계 담당자를 경유해서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켰다? 이게 정상적인 문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 창원지법의 판단에 의하면 김건희의 행위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뭐 조금 거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국회의원이 보좌를 받아야죠. 그러려면 국가에서 허용한 방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을 하고 그 채용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보좌관의 신상도 공개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명태균은 뒤에 숨어서 사실은 명태균 그 뉴스토마토 보도하기 전까지 누가 존재는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뒤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해서 본인만을 위해서 사실상 김영선을 꼭두각시로 한 것인데 윤석열도 김건희의 꼭두각시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권력의 사유화의 지금 맹점이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그 여러 틀로 이걸 막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판사들이 법 적용과 해석을 완전히 엉뚱하게 희한하게 하면서 오히려 봐주기식으로 지금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범죄를 무죄로 빼주면은요 앞으로 지금과 같은 명태균 사건도 처리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더 많은 지능범들이 더 설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비 반띵을 왜 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김영선이 결국은 2022년 6월에 실시된 창원시 의창구에서 있었던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러모로 기여한 정황들이 그간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무죄가 난 부분도 두 개예요. 보시면 김영선은 당선되고 나서 후보를 한 거예요. 나중에 준 거고 할부로. 앞단에서 준 거는 2022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했던 두 명이 선불을 냅니다. 그것도 할부로 냈어요. 선불. 네. 그것도 그냥 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서 냈어요. 선불로. 근데 2억 4천만 원, 나 내년에 6월에 나 고령군수 할 거야, 대구시 의원 할 거야 라고 네. 했던 사람들이 각각 1억 2천만 원씩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김영선이 후불로 낸 거 있잖아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명태균하고 김영선이 둘이 공천 대가를 이렇게 주고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그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똑같잖아요. 앞전에 우인성 판결문에서 명태균과 김건희나 윤석열이 계약서가 안 썼잖냐. 맞아요. 아무런 네. 계약 체결도 안 하고 여론조사를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한 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같은 논리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선이 매달 계좌이체를 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했잖아요. 이걸 투명하게 전달했다고 했어요. 아 그걸 투명하게 전달했다고 오늘 했다고요, 지금? 판결에서는 투명하게 전달했다. 불법 자금이라면 몰래 뒤로 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강혜경의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회계 빼서 책임자를 통해서 줬다? 제3자를 통해서 줬으니까 투명하게 전달했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돈 명태균이 그 세비 반띵을 받아서 본인의 생활비로 썼다. 정치 활동에 썼어야 죄가 되는데 생활비로 썼다. 이게 이제 무죄의 근거예요. 무죄의 근거 4개인데 이 세비 반띵 문제가 있고 사실은 더 심각한 건 앞단이에요. 지금 강선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천원금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천원금 2억 4천만 원 단가도 세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5억 5천에서 그 지금 서울시의원도 1억 정도라고 하는데 대구시의원 정도로 해서 1억 2천 정도를 줬는데 아무튼 앞단의 그 김건희 1심에서는 이 2억 4천만 원으로 대부분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비를 썼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렇게 논쟁을 했어요. 했죠.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것만 해도 윤석열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제3자가 냈으니까 이건 뇌물 받은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앞에 우인성 판사는 윤석열이 돈 안 줬으니까 무죄. 남이 냈으니까 무죄.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죄의 근거를 무죄에다 갖다 붙이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에서도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 공천원금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5차례 정도 2천만 원, 3천만 원 쪼개서 내거든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 7개월간 쪼개서 내는데 할부로 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차용증에는 돈을 주고받는 목적이 사무실 운영 목적으로 쓰여 있다. 그걸 고스란히 네. 인용해서 받아들여줘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차용증에 쓸 때 이것은 내년 공천을 위한 것임 이렇게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잖아요. 얘기입니다. 네.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분명히 차용증에 쓰여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 돈으로 사무실 운영이 좀 됐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고 이제 또 이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인데 너무 멀다 창원이라. 너무 멀어. 그것도 무슨 얘기야? 김영선이나 명태균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멀어서. 영업권이 아니야. 경남 멀어서. 창원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만한 거리가 아니다. 너무 멀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판결문에 현시된 내용들을 아마도 이제 그 봉기욱 선배가 취재한 내용들을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 들을 때마다 어느 하나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 이런 기초적인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무죄의 판결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판사들을 교과서에서 표현할 때는 가장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을 전제해놓고 우리가 판사들한테 그 양심이라는 것을 맡겨놓는 건데 지금 우인성 부장이나 지금 이 창원지법 법원에서 나온 이 판결문을 놓고 보면 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지금 범죄자들의 그 범죄를 덮어주는 데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뭐 뇌물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김건희 사건에서도 선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판사 보기에도.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뇌물로 처벌받은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선물 아니고 왜 뇌물입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들면은 선물이고 마음에 안 들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전인수로 진짜 이연령 비연령 판결을 네. 고무줄 판결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뭐 강혜경 씨한테 통해서 줬으니까 그게 뭐 제3자 통해서 주니까 투명하니까 뭐 합법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뇌물 줄 때 다 운전기사들이 사과박스에 담아서 넘겨줘요. 삼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네. 다 증언해가지고 처벌받는 거예요. 그 돈은 없어졌어요, 현찰은. 다 쓰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거는 희귀한 네. 정말 이 조이대 체제하에서 조이대가 희귀하다 보니까 희귀한 판결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짜 이 생활비로 썼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 정치자금법 잘못 걷어가지고 명품을 사든 생활비로 쓰든 껌 사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부정하게 걷었다는 거고 이익을 봤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앞뒤가 다 맞지 않는 이런 판결문을 지금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받은 돈의 부정성에 대해 가지고 이걸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이번에 내렸다는 건데 사실 검찰이 공소제기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증거 관계랑 비추어도 사실은 판사의 판결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마도 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배척하고 유리한 증거를 인용한 건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명태균이 2021년 8월 11일 어느 사무실에서 그 예비 출마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이제 진술이 적혀 있냐면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 이 워딩을 검찰이 인용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의 판결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주인을 김태열 소장으로 본 거예요. 근데 김태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천원금을 낸 분들 두 사람이 김태열 소장을 보고 그 돈을 줍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을 봤냐면 명태균이 이준석과도 편하게 막 통화하고 막 부르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본 거예요. 홍준표랑도 소통하는 거 보고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김건희 카카오톡 안 보여줬을까요? 2021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돈을 주기 전에 명태균의 소위 힘을 확인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했고 실제로 네. 명태균 씨가 이 백이동, 이미영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이 후보자들에게 예비 후보자들이죠. 후보자들에게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고문이나 자문 직함을 줘요. 아 그런 자리까지도 자리를 줘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 대선 캠프에 자리도 줍니다. 명태균이. 맞아요. 예. 임명장을 줘요. 명태균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물론 네. 김영선을 통했지만 네. 그런 그러니까 김영선 자체도 전직 5선 국회의원인데 명태균한테 벌벌 떨고 현직 뭐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하는 김건희나 윤석열, 명태균과의 관계를 다 보고 나서 그 큰 돈을 줬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 돈을 지금 오늘 창원지법에서는 네. 명태균을 보고 준 게 아니고 그냥 운영자금을 김태열에게 빌려준 거야. 라고 돼 있어요. 야,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줬다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인데 그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어떤 자리를 받았냐면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민 캠프라고 불렸죠. 조직 총괄 본부의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본부장 자격을 이제 얻었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보니까 이렇군요. 정확하게는 본부장인데 한 분은 경북본부장 그리고 같은 본부의 한 분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됐다는 건데 이런 자리를 사실은 대선 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혈투가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판사들이 정치권에 대한 현실을 너무 모르는데 그 너무 모르는 사람이
그 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업하는 거에 대한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뭐 자본시장법이나 어떤 상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뭘 법리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정치자금법이 다 정치행위에서 쓰이는 거고 정치권의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잘 작동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범죄가 성립되느냐를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골라내고 처벌하는 건데 판사가 전혀 이해도가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내지는 알면서도 봐줬다? 어우, 그건 뭐 너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보나 설득력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건희 재판도 그렇고 이 명태균 건도 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사법부가 아무리 1심에서 그렇게 서로 뭐 다른 법원들끼리 뭐 충돌되는 결론을 가끔 내릴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법리에 대한 문제지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판사가 서울에서나 나오고 창원에서나 나오고 이렇게 된다? 아, 전 이게 엄청난 사법 불신과 사법 신뢰 저하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여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10분 양보해서 이 판결 취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치더라도 그러면 같은 재판부 안에서도 모순이 존재하는 게 정치자금법은 위반인데 그 증거를 왜 없애려고 은닉교사를 명태균이가 왜 합니까? 그건 왜 또 유죄를 선고합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 의문을 갖는 건데 실제로 명태균이 수사 과정에서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뭔가 숨기라고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선배? 처남에게 이제 USB, 소위 말하는 윤석열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이 든 USB 3개랑 이제 휴대전화를 맡겼죠. 그게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 보고 다 확보가 됐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일, 12월 3일 내란 당일에 기소한 누가 기소했습니까? 창원지검이 기소한 거예요. 당신의 창원지검장이 정유미 검사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에 이제 강혜경 씨 측 변호인들, 뭐 김규현, 정구승, 문건일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명태균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출마하려고 그렇죠. 한 게 아니지. 네. 근데 명태균이 정치 활동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정치 활동했죠? 누구를 위해 이 당시에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죠? 윤석열. 그렇다면 윤석열을 같이 물고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정권의 창원지검이 수사한 거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한 자가 된 거예요.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한 자가 됐는데 윤석열을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틀어버리니까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저는 보는 게 결국 이게 윤석열, 그러니까 팀 윤석열의 구성원들이 공범으로서 각각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을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해야 다 공범으로 이건 뭐 업무방해나 다 넣었어야 돼요. 이준석까지. 그리고 또 명태균이 창원에서 돈 받아 먹은 거는 또 그거대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뒤섞이면서 사실은 분리해서 기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숭 났을 뿐만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재판부가 봐주기로 막 유리한 증거를 막 불리하게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누더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요. 들어서 사실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이 맞는데 또 취임하기 전날 통화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에 10일에 그 대통령 취임을 했잖아요. 전날인 9일. 윤석열 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전에 통화를 해서 뭐 당선인신 분이라 아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공천 실제로 확정되고 실행되고 발표된 게 5월 10일이에요. 본인이 취임한 날. 근데 왜 그런 걸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윤석열 기소했잖아요. 이걸로. 네. 공직선거법을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명태균과 다른 사람들의 그 공소시효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수사를 했지? 그리고 왜 다 분리해서 기소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합쳐서 했어야 네. 되는데. 아니 그리고 여기서 공천농단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피해자입니까? 정당이 피해자인 거예요. 정당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주구장창 업무방해를 넣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죠. 공천의 업무를 방해를 해서 결국에는 당시에 같이 뛰었던 사람들, 네.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피해자고 정당 자체가 인격은 물론 없지만 정당에 대해서도 보호 가치 있는 신뢰 가치 있는 업무거든요. 그 업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놓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빠져버리니까 정치자금법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소긴 한데 그래도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완전히 싼 티켓을 끊어서 그냥 검찰에서 마지못해 기소를 했다. 그럼 여기서라도 최대 구형량이 나와도 이걸 지금 인정할까 말까인데 이것도 무죄라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명태균 씨가 은닉했던 그 저장 매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휴대전화 세대와 네. USB 한 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창원지검 수사가 이제 봉지욱 선배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엉터리로 진행이 됐죠. 예를 들면은 처음 이 사건 자체가 검사실에 배당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명태균이가 조사를 받은 것도 2024년 2월 5일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참고인이었던 김태열, 강혜경 등이 2월부터 8월 사이에 정말 널널하게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부터 명태균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네. 아 뜨거 하니까 그제서야 수사에 나서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기소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2심으로 갈 때 이제 특검이 가잖아요. 특검에서 가져와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남 전 의원 얘기하듯이 네. 명태균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플러스 알선수재도 같이 혐의를 좀 추가를 하고 명태균이 김영선이 아닌 윤석열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한 자로 규정을 해서 사건에 이제 좀 구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의 이제 변경하는 방법에 아니 대해서 이러다가 뭐 온 국민이 이거 다 검사 되겠어. 아니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네. 그 한덕수 판결에서도 특검이 기소를 좀 네. 부실하게 했을 때 이진관 재판장이 바꿔내잖아요. 그렇죠. 공소장 그렇죠. 변경 요구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인성 재판장도 공소장 변경 요구를 직권으로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 이거 방조로 이거 기소 안 했네. 그리고 난 방조는 모르겠고 안 했으니까 무죄 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건 맞는데 그래도 마지막 책임자 전국적으로 책임지는 사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왜 의지가 없을까?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한 편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아니 왜 우리 사법 개혁은 빼고 하냐 빨리 해달라 우리도 세트로 해달라는 이런 거 아니야. 아우성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설 연휴 전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검찰개혁보다도 예. 빨리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빨리 해야 돼.